자, 보통 어디서 좀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대박이 터지냐? 요즘은 좀 특이하게 대형주 장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런 게 있지만 보통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 대박주가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금리가 높고 그리고 경제가 실제로 좋지 않다 보니까 소형주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제 꺾을 수가 없어요.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금리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좀 가망이 없다. 그렇다면 대형주 장세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얼마 전처럼 전 국민이 미친 듯이 투자하는 투자 열풍이 일어나야만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위기가 이게 이제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중형주를 여러분께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형주가 무엇인지 그 기준과 그 특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저는 시가총액이 3천억에서 1조 사이를 중형주라 좀 보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이제 섹터마다 업종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특별한 기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토대로 회사마다 매출은 다르니까 매출을 꾸준하게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왜 소형주겠어요? 돈은 못 버는데 미래가치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그런 가능성만으로 시장에 상장한 종목들이 있어요. 기술 특례 주식들이 보통 그렇죠. 또는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규모가 많이 작은 거예요. 회사가 매출을 늘어나게 하려면 큰 계약을 따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런 동양철강 같은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프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증설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이 좀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구분하고 좀 돈을 버는 기업들로 돈들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중형주급 이상의 종목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트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들어가자면 여러분이 이런 좀 패턴의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먼저 사막 콘덴서를 예시로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준에 좀 부합이 돼요. 지금 1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 전기 섹터랑 같이 묶여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매출을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기술을 분명히 갖고 있고 거래처를 통해서 꾸준한 생산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건 이제 국제정세 가운데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게는, 이런 회사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데 매출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회사가 아니라 특정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결코 낮지가 않고 1조 정도고 그러면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포장지 역할을 하는 거, 사람들이 막 사고 싶게 만드는 거, 재료죠. 미래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면 그런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한 번에 올라가기가 그래도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중형주급 종목들은 한 번 올라갈 때 급등이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주가 이런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하나 배우세요. 실체가 없는 거에 외국인들도 투자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는 거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가지고 이슈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초전도체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상시험 뭐 들어간다 이런 거 사람들 바이오나 이런 제약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걸 가지고 잘 포장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돈이 잘 몰린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로봇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다. 그 특성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막 콘덴서,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좀 과하게 먼저 선반영을 했는데 사막 콘덴서는 좀 후발주였죠. 그러면서 역시나 AI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차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후에 좀 시간 지나서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뒤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 싼 값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근데 재료가 죽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 이런 종목은 어때요? 매출은 좀 발생하지만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소형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뭐 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되겠죠. 제가 그거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게 소형주예요. 이런 쪽 종목으로는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좀 외국인들이 기피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돈이 요즘에는 쉽게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 이런 종목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좀 허상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했죠. 맞아요. 지금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애국 테마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죠. 대원전선은 어때요? 이것도 얼마 전에 투자 열풍이 불 때 한번 휘몰아쳤는데 그 뒤로도 흐름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매물이 좀 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고 앞에 있는 매물을 지금은 건드리는 게 좀 좋지 않아 보여요. 전선은. 근데 이건 역시도 제가 말한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돈도 잘 벌고 매출 늘어나고 있고 그쵸?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지 않고 재료를 품고 있고 이런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만약 올라온다 해도 좋게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물린다 할지라도 매출이 받쳐주고 또 테마가 살아있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렇게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가지 않은 거 아직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 한번 보죠. 시가총액 3천억 휴원스라는 종목이에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단기적인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악재 플러스 또 투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자 비용까지 겹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전까지의 매출 추이는 계속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꾸준히 번다는 건 이 회사가 어떤 특허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제가 정확하게는 조사 안 했어요. 근데 제품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소형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이제 비만 쪽 섹터랑 엮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재료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바이오 종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고 바이오 테마가 좀 분다면 이 회사의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 중형 회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 그 다음은 이런 종목은 어떨까요? BH라는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했고 시가총액 5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매출은 꾸준합니다. 이 회사도 꾸준하게 잘 버는 회사고 중견기업이고 앞서 본 휴원스 뭐 이런 회사들과 이렇게 규모는 좀 다르지만 업종은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재료가 뭐가 있냐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애플 종목으로 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과도 좀 엮이려고 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하락폭을 좀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테마가 강하거나 당장 테마가 살아있으면 뭐 이 정도까지 안 밀렸을 텐데 참 억울하죠. 아무튼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좋은 회사인데도 이런 대우를 받는다. 그게 국장이다. 근데 이런 패턴의 회사에게서 한번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제가 오늘 포인트로 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중견기업이 불안하진 않잖아요. 이런 중견기업이 한번 오를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준다.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소형주는 어때요? 반짝 올라갔다 반짝 죽어버리죠. 불안해서 이것도 못 갖고 있어요. 근데 중견 회사들은 이러한 패턴은 좀 만들어준다. 물론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빼세요. 이건 앞으로 잘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못 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락은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이러한 저력과 힘이 있는 주식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전에도 제가 종종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이야기했어요. 로봇섹터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고 뭐 종종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세가 안 나왔던 크게 상승이 없었던 재료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그런 거 위주로 얘기했고 또 그랬던 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이게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금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결국 미국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내릴 겁니다. 내리게 되면 그때는 소형주 쪽으로 돈들이 흘러가게 된다. 그럼 소형주도 그때 가서는 또 어떤 스토리 만들겠죠. 세력들이 그때 가서는 또 뭐 그게 올라가는 게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주식은요 차트를 세력들이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냥 갖다 붙이고 쭉 올리면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한광통신도 상승장 수혜도 받았죠. 그러면서 같이 올랐는데 이것도 젠슨 왕이 언급하고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나 매출 상황은 아직은 반영하기 이르죠. 그쵸? 근데 미래의 가치를 지금 땡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말장난, 분위기. 근데 결국은 세력들은 어떤 종목에서 그런 걸 올린다? 과거에 올려본 적이 없는 종목, 대시세가 나오지 않았던 종목, 아주 클린한 거, 개미들이 안 갖고 있는 거, 그런 곳에서 대박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박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저런 종목들을 막 갖고 있는 사람 찾기 흔치 않거든요. 반대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야, 너 휴원스 주식 사볼래 하면 사겠어요? 안 삽니다. 이거 안 사요. 근데 세력들이 막 올리고 수익 보고 막 한 번에 막 300% 오르고 그럼 그때 야 이거 살래 하면 살래 이럽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사던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주식을 전략적으로 보는 게 좋다. 저는 힌트를 드렸어요. 이제는 중견기업 쪽으로 세력들이 밀고 올린다. 아시겠죠? 마칠게요.